자, 수학의 정석 미적분 1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급수 시간이고요. 자, 이 급수 단어는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그 수열의 극한을 활용하는 단원으로서 실생활에 관련된 어떤 그런 형태의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고, 자, 무한히 더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이 정적분을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또 정적분과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정의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강의 급수의 총 개념 정리는 5가지로 할 거고요. 그 5가지를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요. 자, 급수의 정의 및, 급수의 정의. 자, 정의 및 계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급수의 정의 및 계산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급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자, 무한히 나열되는 그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무한히 나열되는 수의 합.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는 거죠. 그래서 자, 수열의 무한 합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수열의 무한 합을 급수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수열의 그 무한 합을 우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자? 급수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이건 이제 급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급수라고 하는 것이 무한한 합인데, 그 무한한 합을 계산하기가 인간의 머릿속으로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앞에서 수열의 극한을 왜 배웠으며, 그 수열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왜 급수라는 단원이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급수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 단원하고 좀 연결을 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 급수에 대한 계산을 좀 하고 싶은데 먼저 이런 생각을 하시죠. 무한히 더해가요. 자, 무한히 더해가는데 그 무한히 더해가는 것이 과연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명제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자, 그 급수, 무한히 더하는 것이 수렴할 수 있을까? 무한히 더하는데 그게 과연 수렴할 수 있을까? 어떤 값을 한없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킬레우스가 알죠? 트로이에 나오는 그 아킬레우스. 그 아킬레우스가 거북이랑 경주를 하는데 거북이가 앞에서 느릿느릿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느릿느릿 조금씩 가고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그 거북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갑니다. 자, 쭉 가요. 그러면 거북이가 아킬레우스를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거든요. 자, 거북이. 자, 이렇게. 그래서 자, 갑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조금 가죠. 자,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이 거북이가 있던 자리까지 이렇게 쫓아옵니다. 자, 이렇게 쫓아오는 동안 거북이는 조금 갔죠. 그런 다음에 이 거북이가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얘도 또 쫓아오죠. 쫓아오는 동안 또 조금 갑니다. 이렇게. 자, 일정한 속도로 가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조금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따라서 조금 또 가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야, 아킬레우스는 절대 거북이 따라잡을 수 없지? 맞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변명해봐. 이거 따라잡을 수 없잖아.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실생활에선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가다 보면 거북이가 언젠간 따라잡혀요. 선생님, 거북이가 너무 비연속적으로 움직여서 걸음 한 발 딱 떼고 멈추는 순간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거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아킬레우스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느냐? 바로 이 급수에 대한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일정 시간이 걸릴 거고 일정 시간이 걸릴 거고 일정 시간이 걸릴 건데 그 일정 시간을 무한히 더해서 얘가 같아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얘가 같아지는 그 무한한 시간에
합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면, 즉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면 뭐 한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생각하면 되냐면, 시간을 무한히 더했을 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가면 우린 뭐 한다?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한히 그 더하는 그 시간에 합이 정말 수렴할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 급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또 2m짜리 벽이 있는데요. 자, 오늘 하루는 여기에 1m 이거의 절반에 색칠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색칠을 해요.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날은 이 또 절반에 색칠을 합니다. 자, 세 번째 날은요, 이 절반에 색칠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무한히 계속해서 하루하루 색칠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뭔가 색칠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색칠을 하는 거지만 2m를 넘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걸 알 수 있어요. 1에다가 2분의 1m를 또 칠하고, 그거의 절반이니까 4분의 1m를 칠하고, 8분의 1m를 칠하고, 16분의 1m를 계속해서 칠해봤더니 절대 누구를 넘어갈 수 없다. 2m는 넘어갈 수 없다. 하지만 어디에는 가까워진다? 2m에는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무한히 더한 이 놈이 자, 누가 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급수도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에는, 자, 이 급수가 수렴하는 값을 S라 합시다. S. 자, S로 수렴한다고 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얘를 무한히 더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여기까지의 합을 S1이라고 표현하고, S1은 얼마다? 1이다. 여기까지의 합을 S2라고 할 건데, S2는 얼마다? 1 더하기 2분의 1이다. 즉 2분의 3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합을 S3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4분의 7이 되겠죠. 자, 요거 S4라고 하면 8분의 15가 됩니다. 자, 점점 이 S 값도 한없이 어딜 향해서 가까이 갈 거냐면 2m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무한히 더하는 이 값이 한없이 수렴하는 값과 이 S1, S2, S3가 한없이 가는 그 수열의 극한값은 결국 동일한 값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의 극한값을 구한 값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간다? S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이 Sn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인데요. 자, 수렴을 한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극한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구의 극한? n항까지의 합의 극한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n항까지의 합의 극한, 이 n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부분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부분합. 자, 부분합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결국 무한히 더하는 그 과정은 뭘로 구해도 된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것이고, 자, 이런 사실도 알려져 있어요. 부분합의 극한이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도 수렴하지 않는다. 얘가 발산하면 이 급수도 발산한다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알려져 있다라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자, 증명 없이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급수를 계산을 할 때는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한다? Sn, 즉 부분합, n항까지의 합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급수의 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분합을 구하는 과정, 우리한테 익숙한 과정이에요. Sn 구하는 과정,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등등등을 우리가 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부분분수 쪼개기도 마찬가지죠.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수학2에서 배우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수학2에서 배웠던 과정 중에서 자, 여러분들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은 등차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있죠? 그 다음에 시그마를 다루는 방법. 그래서 시그마에 대한 공식과 그 다음에 부분분수 쪼개기라고 있습니다. 부분분수 쪼개기. 그 다음에 로그의 연산 법칙. 자, 요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5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지만 지금 이 단원을 얘기할 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분 합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잘 안 된 사람은 수학2 강의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시그마의 정의라든지 아니면 부분분수 쪼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시청을 하시고 오시면 조금 더 쉽게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그러면 급수가 수렴하고 발산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며, 자, 급수가 수렴할 때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급수가 발산할 때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급수의 수렴 발산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계산은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항까지의 합 k는 1부터 n항까지 ak를 이용해서 계산한다고요. 사실 n항의 합이나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나 다 동일하죠. 무한히 가는, 무한히 더할 건데 n항까지 더하거나 n 플러스 1항까지 더하거나 아니면 n-50항까지 더하거나 뭐 이런 것들 별로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 대신에는 이런 거 다 쓸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sn-1이라든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플러스 뭐 3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적절하게 항의 번호가 더해지거나 빼진 거는 사용할 수 있다. 단 누구는 안 되냐면 2n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4n이라고 하든지 분명히 뭔가를 빼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2n이라고 하면 홀수 번째는 빼고 계산을 할 수 여기서 얘가 2k가 되면 홀수 번째는 빼고 짝수 번째만 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2k가 되면. 근데 S2n은 좀 느낌이 다르죠? S2n은 어디까지 더해라? 2n항까지 쭉 해서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2n항까지 써도 얘는 맞지만 여기다 2k 쓰는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다 2k 쓰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급수의 수렴 발산은 가장 중요한 원리인 어떤 원리? 1번에서 했던 이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급수의 수렴 발산과 그 다음에 이 급수가 수렴할 때 그 성질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누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분합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뭐 한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sn을 조사하셔가지고 자, 그 값이 뭐 하면? 수렴하면 우리는 뭐가 수렴한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이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얘가 만약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 라고 한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an인 급수가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판단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봐서요. 자, 우리가 리미트를 붙이기 전에 일단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냐면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리미트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 수렴하느냐라는 거를 알아보려고 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봐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로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이걸 부분분수 쪼개기를 이용해서 n항까지만 계산을 해준 다음에 그거에 뭐를 씌워라? 리미트를 씌워라.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분의 1이고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항까지 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될 테니까 자, 1부터 갖다 쭉 대입을 해주는 거죠. 자, 1부터 대입을 해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괄호도 좀 쳐줄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갈 테니까 자, 땡땡땡땡 n항까지 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얘네들이 싹 없어지고요. 자, 얘네들이 싹 사라지고 뭐만 남는다? 그렇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남는데 자, 이게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얘가 어디로 간다? 1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수렴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급수가 수렴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뭐 발산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두 번째 얘인데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요 놈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n이 n 플러스 3 아닙니까? 그래서 리미트 어떻게 합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k 플러스 3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준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것은 뭐가 되고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고요. 플러스 얘는 3n이 되겠죠? 자, 그거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자,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얘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니까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여기는 요 놈도 뭐 한다? 발산한다 라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뭐냐면 SN의 극한을 조사를 해서 SN의 극한을 조사해서 수렴하면 그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발산하면 발산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장 많이 나오는 꼴 중에 하나인 부분분수꼴, 그 다음에 자, 이런 꼴은 발산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죠. 자, 리미트 SN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급수가 발산하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수렴할 때 이 SN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SN이 문제가 되는 상황은 사실 뭐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가 좀 다른 경우, 그죠? 자, 그래서 홀수 번째까지 합과 짝수 번째 합이 좀 다른 경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대 급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교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교대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좀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선생님이 아예 해법을 아예 만들어 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교대급수라는 말의 정의부터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sen-1 그러니까 홀수 번째까지 합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까지 즉 짝수 번째 합이 같으면 뭐 한다라고 얘기하냐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같으면 수렴한다. 자,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래서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 그 극한값만 잘 구해주시면, 자, 부분합만 잘 구해주시면 어려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긴 한데, 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대급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생님, 교대급수가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교대급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가면서, 자,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을 자, 한 번씩 자, 나열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교대급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대급수라고. 그래서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을 우리가 조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같으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등호를 썼다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수렴하기 때문에 등호를 쓴 거예요. 발산할 때는 절대 등호 쓸 수 없어요. 선생님,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렴할 때만 등호 관계가 분명히 성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라는 말이고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어떤 AN이 이렇게 이제 있다고 칩시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값은 이것은 수렴하느냐?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합니까? 자, 수렴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한다? 그렇죠. 홀수 번째까지 합, 그 다음에 짝수 번째까지 합을 구해서 같으면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으면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SEN-1이라는 거 계산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SEN-1은 요거까지 합, 첫 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까지 합이거든요. 3항까지 합, 얼마입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1이죠. 그 다음에 5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러면 5항까지 합은 쫙쫙쫙쫙 없어지면서 또 1이죠. 그래서 얼마다? 1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은 어디로 간다? 홀수 번째 합은 1로 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SEN을 계산할 건데 SEN은 여기까지 합이에요. 뭐라고 쓰면 되죠? 1 빼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죠. 그 다음에 SEN의 두 번째 S4는 4까지 합이에요. 근데 얘랑 얘가 없어지면서 뭐라고 쓰면 됩니까? 1 빼기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4분의 1이겠죠. 자, 점점 어딜 향해 가겠습니까? 1 빼기 n분의 1 형태로 갈 것이고, 잘 보시면 자, 두 번째, 자, 1을 집어넣었더니 뭐예요? 2죠. 2를 집어넣었더니 3이죠. 3을 집어넣었더니 4죠. 그러면 이거에 일반항을 써봐라. 그러면 1 빼기, 자, 1을 집어넣었더니 2, 2면 3, 3이면 4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요거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그렇죠. 1이 나오기 때문에 같죠? 그죠? 같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 수렴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시면 되겠죠. 자, 수렴합니다. 자, 수렴합니까? 네, 수렴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조금 유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수렴하시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AN은 수렴한다. 급수 AN은 수렴한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BN을 한번 살펴볼까요? BN. 자, BN은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자,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급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교대급수라고 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즉, 자, 리밋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수렴합니까? 자,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SEN-1을 계산을 한다. 자, SEN-1은 홀수 번째. 자, 첫 번째까지 얼마죠? 1. 세 번째까지 샥샥 1이죠. 다섯 번째까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1이죠. 아, 어디로 가겠다? 1로 가겠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서술형에다 만약에 답을 쓰고 싶다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EN-1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SEN도 마찬가지로 써보세요. 자, SEN도 써보면 자, 두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1 빼기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 얘가 없어지면서 1 빼기 얼마? 3분의 2죠. 그래서 1 빼기 3분의 2.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까지는 이렇게, 자, 여섯 번째 항까지는 1 빼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4분의 3입니다. 자, 굳이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고 싶으면 일반항으로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1 빼기 3분의 1. 자, 2를 집어넣었더니 위에가 2가 됐어요. 3을 집어넣었더니 위에가 3이 됐고 밑에는 하나 더 크죠. 그러니까 만약에 SEN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1 빼기 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봐라니까, 자, 극한값 구해보면 1 빼기 1이라서 얼마입니까? 0이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하다? 수렴 안 하지 말입니다. 자, 수렴 안 합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대급수의 수렴 발산은 간단합니다. 홀수 번째 합과 짝수 번째 합이 다를 거예요. 교대급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SN이 수렴한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렴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수렴한다. 근데 교대급수는 그 어떤 상황이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나누어졌을 때도 수렴하면 얘는 수렴한다라고 대답하시는 거고, 자, 이 상황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 3개씩 따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럼 3개씩 따로 나오는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보다 1 클 때, 3의 배수보다 2 클 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대급수는 SN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의 대표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SN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도 SN이 항상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갈 때 우리는 뭐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이 문제란 얘기죠. 얘는 기준이 뭐니까? 홀짝이니까. 교대급수는 홀짝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항상 수렴한다. 그러면 급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세 번째는요. 급수의 성질인데요. 자, 급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 왜 아주 중요하냐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 급수와 AN의 관계입니다.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 자, 일반항의 관계. 자,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인데, 자, 급수와 일반항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명제가 주어질 거냐면요. 이런 명제가 주어질 겁니다. 자,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것이 자, 알파로 수렴하면 이거 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자, 어디로 간다? 자, 어딜 향해 간다? 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칠해요. 계속 칠해가지고 한없이 어떤 값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려면 하루하루 그 칠하는 양은 점점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렇죠. 점점 제로에 가까운 값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칠하는 양은 점점 어딜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참이냐? 참이다라는 거예요. 왜? 증명할 수 있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급수가 수렴한다. 어떤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죠? 앞에서 했어요. 급수가 수렴한다. 모두 수렴한다? 그렇죠. SN도 수렴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것도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것이고, 자,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어차피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Sn-1도 당연히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것은 수열의 극한에서의 성질이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건데 우리가 an을 sn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서 누굴 빼면 된다?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된다고 했는데 얘 수렴합니까? 네. 얘 수렴합니까? 네. 둘 다 수렴한단 말이죠. 둘 다 수렴하면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계산한 값들이 둘 다 어디로 갑니까? 알파로 가겠죠. 알파로 가니까 얘는 알파 빼기 알파에서 얼마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의 성질도 배웠고 급수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이런 걸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자. 근데 너네들은 증명 못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증명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는 있어야 돼요. 증명은 못하지만 이건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계산기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하지만 계산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계산기에 의해서 계산해봤더니 야, 너 계산 틀렸네.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야, 이거는 원리 증명은 안 해줄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AN 시그마 n이 급수가 알파로 수렴하면 AN은 0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증명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증명입니다. 자, 칸이 작아서 곧 지울 겁니다. 지울 거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스탑 하시고 적어 놓으시고요.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2에서 명제단원에서 뭘 배우냐면 대우라는 걸 배웁니다. 역대우를 배우는데요. 대우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대우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똑같이 참인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의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얘가 참이니까, 자, 얘가 항상 참이니까, 참은 쓸 필요도 없죠. 참이니까 요거의 대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이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가지 않으면, 자, 이거이면,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라는 값으로, 즉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발산함을 테스트를 할 때 제일 처음에 해보는 게 이겁니다. AN의 극한을 걸어보는 거예요. 걔가 0으로 가면 얘가 발산한다라는 사실이 확실한 거고, 얘가 0으로 가지 않으면 발산한다라는 사실이 확실한 거고, 0으로 가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시그마를 걸어서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가지 않으면 확실하게 발산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발산을 하는지 발산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발산하는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수렴하냐 발산하냐 라고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거다? 발산이라고 얘기할 거다. 왜? 리미트 얘를 걸었더니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0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뭐한다?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자, 대우는 성립하는데 그럼 역은 성립할까? 자, 역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역. 자, 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가면 이거 2이면 자,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는 것이 자, 수렴한다. 이것은 뭐 알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수렴한다 라는 말이 참이냐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는데 자,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거짓입니다. 거짓. 자, 왜 거짓이 되는지 발레를 적어 드릴 건데요. 이 발레는 굉장히 중요한 발레니까 일단 두 가지 발레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발레 1. 자, 발레 1은 뭐냐면 자, 이겁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쭉 써보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언제까지 할 겁니까? 8분의 1까지만 할게요. 자, 7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땡땡땡땡땡땡땡.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3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한 것은 자, 이거 두 개 더한 거는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보다는 크거든요. 자,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보다 더 커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네 개를 묶으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보다 크죠? 근데 얘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항을 더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4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8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2분의 1이 분명히 더해져야 안 더해져요? 더해지죠. 2분의 1이 반드시 더해져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가 더해질 거다? 2분의 1씩이 더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얘가 발산하기 때문에 자, 리미트 an이 0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발산합니다. 발산. 그죠? 발산하기 때문에 얘는 아주 적절한 예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예제 봅니다. 두 번째 예제. 자, 발레 2.
자, 발레 2는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자,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봅시다. 자, 리미트 여기다 걸면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그죠? 얘는 0으로 갑니다. an이 0으로 가고 있지만, 자,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 그랬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0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무조건 발산한다. 0으로 가면 해본다. 그죠? 해본다. 그러니까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바꿔야죠. 뭘 해보는 거야? 우리는 쪼개서 계산하는 것을 해보는 거죠. k는 1부터 n까지. 자, 누구라고 쓴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리화를 진행을 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 진행 한번 해볼까요? 자, k는 1부터 n까지. 자,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를 곱하게 되면 얘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에 제곱을 빼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할까요?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를 씁시다. 왜냐하면 루트 k 플러스 1이 더 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니까 밑에는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죠. 자, 선생님이 팁을 알려주자면 작은 거부터 쓰시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팁입니다. 자, 작은 거부터 쓰시고요. 자, 그러면 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땡땡땡땡땡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없앨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 전부 다 없앨 수 있으니 결국 누구에 대한 극한을 구하는 겁니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 빼기 1은 뭘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발산합니다. 발산. 자, 그렇게 해서 리미트 an이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급수가 뭐 하는 거? 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우리는 자,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발레가 되는. 자, 이거에 여기 거짓이 되는. 자, 이거에 여기 거짓이 되는 발레 두 가지를 알아봤죠? 자, 얘도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급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급수의 일반적 성질이라고 할까요? 일반적 성질. 자, 일반적 성질이라고 하는 건,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리미트와 시그마의 결합이 급수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까? 뭐, 한 치도 차이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의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건 리미트와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만 여러분들이 따오시면 돼요. 그 리미트에서는 더하기 따로 쪼갤 수 있죠? 빼기 따로 쪼갤 수 있죠? 그 다음에 곱하기도 따로 쪼갤 수 있죠? 나누기도 따로 쪼갤 수 있죠? 근데 시그마는 어떻습니까? 더하기 쪼갤 수 있죠? 빼기 쪼갤 수 있죠? 실수배 쪼갤 수 있죠? 하지만 곱하기를 쪼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질, 교집합을 여러분들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한다면 c를 어떻게 한다? 앞으로 끄집어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바쁘네요. 이것저것 바꾸기가. 마카가 이제 힘들어요. 자, 분필이 훨씬 편하긴 한데. 자,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만약에 했다면 각각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게 시그마와 극한의 공통적인 성질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게 급수의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급수의 일반적인 성질은 그대로 얘는 적용이 된다. 단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어요. 왜? 이게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an 그 다음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뭐 한다? 그렇죠. 수렴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가정 하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굉장히 길었는데 급수를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즉,
무한히 더한다. 인간의 머리로 무한히 더한다? 계산이 안 돼요. 하지만 얘는 극한값을 구한다. 누구의 극한값을 구한다? 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당연히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앞에서 배웠잖아요. 수열의 극한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의 극한값을 급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수열의 이 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으로 바꾸어서 생각한다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그 기본적인 기본 문제들을 보고 갈 거고요. 자, 아직 3개 더 남았습니다. 등비급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활용 남아 있고요. 그 등비급수의 활용에 순환소수 단원만 조금 따로 떼서 하나 더 만들어 놨으니까 자, 등비급수의 정의, 등비급수의 활용, 그 다음에 순환소수 이렇게 3가지 남아 있으니까 자, 그 부분을 따로 이제 또 필기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끌어낸 거. 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필수 예제 풀러 갑니다.